자, 오늘은 민총의 무효 취소 파트에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무효는 했었고, 오늘은 23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조문 한번 볼까요? 잠시. 자, 140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생각하세요. 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간단하게 착오자와 사기 강박을 당한 자, 또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선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네 사람이 되어 있네요. 제한 능력자, 착오자 및 사기 강박을 당한 자, 그 대리인, 그 선계인. 자, 142조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한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확정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선이면은 현존 이익을 상환해야 되고, 악이면은 전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도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48조는 그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선의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이거를 전손해배상이라 합니다. 그대로 이제 추인이 있네요. 그죠? 143조는 임의 주인입니다. 임의 주인. 143조, 144조는 의사표시라는 임의 주인, 145조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주인, 법정 주인, 146조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1번에 보시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해지권이나 철회권이나 일방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권리는 취소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대표적으로 형성권은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철회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자, 어쨌든 1번은 맞고요. 이번에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소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악의 병한테 전매한 경우에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병에게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갑을 기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죠. 자, 을은 또다시 병한테 지금 넘겨버립니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장을 보면은 을이 감을 기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매매를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는 항상 선의 악의로 이렇게 나누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했을 때 제3자 병이 보호돼서 권리를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죠. 자, 사기나 강박이나 또는 갑이 착오했거나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 취소랍니다.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의자는 보호돼서 권리를 유지하고 악의자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6세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했다.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병은 가백에 토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취소의 의사표시는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 합니다. 을을 뭐라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병은 성계인 전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을에게 해야 한다. 이래 맞잖아요.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취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우리가 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분행위, 음수표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거, 음수표행위. 그 다음에는 단독행위. 이 세 가지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신분행위도 못 붙이고, 음수표도 못 붙이고, 단독행위도 못 붙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그죠? 유언과 약혼. 유언과 약혼에는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음수표 중에서 음보정에는 붙여도 됩니다. 자, 단독행위 중에서, 그죠? 단독행위 중에서, 동의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익만을 줄 때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는 단독행위거든요. 형성권의 행사는 일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익만을 줄 때만 붙여도 된다. 3번은 맞네요. 그죠? 자, 4번은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걸 포함적 의사 표시를 합니다. 포함적 의사 표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팔아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겼어. 근데 이 사람이 16세로서 동의를 안 받고 매매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취소를 하면 무효로 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반환 청구 소송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행위 속에는 취소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포함적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 청구 속에는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네요. 자, 5번은 일부 취소입니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 취소.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 취소. 일부 무효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일부가 무효이면은 원칙은 전부 무효로 간다. 이게 137조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부 취소는 우리 조문에 없어요. 일부 취소.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과거에 사법고시에 주관식 시험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관식은 필요 없고 객관식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일부 취소를 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분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 돼. 자, 가분성은 다른 말로 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가 두 개로 되었다가 이게 가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분성. 그죠? 자, 가분성이 있거나, 그죠? 있거나,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성, 그 목적물,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나머지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자, 법률 행위는 가분성이 있고, 그죠? 목적물은 특정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가정적 의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가분성하고 특정성은 둘 다 동시에 갖출 필요가 없어요. 오화입니다. 오화. 그죠? 그래서 1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을 갖춰도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성이 있고 동시에 나머지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and 가분적이거나 오와 특정될 수 있고 and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벌써 틀리네요. 취소는 소급적 무효입니다. 장래에 향하여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멸하므로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그를 부당이득 반환이라 합니다. 6번은 틀리네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은 게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6번은 X. 자, 7번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자, 아까 이야기했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원래는 선의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악의자는 전손해 배상인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도 된다. 그래서 7번은 X네요. 제한 능력자는 악의의 제한 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래 맞죠. 7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추인이 나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우리가 추인은 따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인은 따로 좀 봅시다. 취소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추인입니다. 취소하고 반대로 간다.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16세로서 동의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가겠죠. 하나는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취소를 했다. 그러면 취소를 포기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 가능 상태에서 취소로 가버리면 소급적 무효. 그 다음에 추인으로 가버리면 확정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아닙니다. 아직 무효가 있잖아요.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로 가버리면 무효가 되고, 취소하기 전에 추인을 하면은 확정 유효로 되고, 그래서 여기서 추인은 취소하기 전에 취소할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추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로서 하는 추인, 그걸 임의 추인이라 합니다. 말로서 하는 추인. 갑이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추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이거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돼. 모든 추인은 알고 해야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법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그런데 법정 추인은 사유만 발생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자,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행위 소멸 후에 해야 된다 하듯이 여기도 취소, 원인, 그죠? 소멸, 즉 종료 후에 추인을 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정 추인이 훨씬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법정 추인, 법에 정해진 6가지 사유가 생기면 된다. 그러면 6가지 사유. 6가지 사유가 뭐냐? 1번 이행, 2번 이행 청구, 3번 경계, 4번 담보 제공, 5번 권리 양도, 6번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6개. 자, 요 6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으로 간주된다. 이거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법정 추인.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2번하고 5번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 갑. 오로지 갑이 해야 됩니다. 갑이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갑이 할 때만.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 취소권자 갑이 이행 청구, 취소권자 갑이 권리 양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 을이 이행 청구, 상대방 을이 권리 양도.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관건은, 자, 우선은 6가지 사유가 발생돼야 하고, 2번하고 5번만큼은 취소권자에게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유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발생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러면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말은 결국에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그런 뜻이고,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입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벗어났다는 것은, 그죠? 이 차고와 사기, 강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자, 이것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취소 원인 종료 후 한 번 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뒤에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점은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미성년자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종료 후에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아들은 성년이 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자, 8번에는 법정 대리인 아버지네요. 아버지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틀리네요. 아버지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취소 원인 소멸 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8번은 X. 자, 9번에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로 됩니다. 그러면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취소로 가면은 확정 무효, 더 이상 추인이 안 되고, 추인으로 가면은 확정 유효, 더 이상 취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번은 맞고, 10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청구. 요 이행청구는 조심하라 그랬죠? 이행청구는 상대방이 하면 안 되고,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 을에게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 그 10번은 맞네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된다. 자, 11번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권리 양도도 취소권자의 상대방 을이 하면 안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자, 요걸 잠시 한번 볼까요? 취소권자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갑다시한테 양도한다.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니까. 취소권자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거는 법정 추인이 돼.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그죠? 을다시에게 양도한다. 상대방의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되고요. 요렇게. 대신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뒤에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취소권자의 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한다. 그거는 법정 추인.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한다. 그거는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1번은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을과 체결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이렇게 돼 있네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갑이 을을 사기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을이 이제 취소권자고 갑이 상대방이 됐단 말이에요. 기호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을이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 을이 됐다. 자, 그러면 취소권자 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은 취소권자 을이 해도 상대방 갑이 해도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맞고. 자, 3번에 상대방 갑이 취소권자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거는 이행 청구 아닙니까? 자,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좀 전에 했죠? 그런데 여기는 취소권자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갑이 취소권자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3번에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변한테 양도했다. 갑은 취소권자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묻는 게 이행 청구하고 이거를 묻잖아요. 그래서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만큼은 사기를 당한 취소권자 을이 해야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 사기를 친 상대방이 할 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그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자, 상대방 갑이 취소권자 을에게 채권을 양도한다. 상대방 갑이 취소권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 병한테 양도했다. 이거는 취소권자의 권리를 양도했습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했습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부터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자, 14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146조. 거기 보시면, 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 두 개 중에서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3년은 제척 기간이 되겠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 이렇게 됩니다. 자, 13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조심해야 됩니다. 13번은 X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같은 말이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리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건 아니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 16세야 지금 미성년자야. 그러면 추인이 가능한 날, 취소 원인 종료한 날은 19세가 된단 말이야. 19세. 그때부터 3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취소 가능한 날은 16세 때 취소 가능하잖아요. 이때부터 3년이 아니라니까. 이때부터.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래야 맞습니다. 13번은 X. 자, 14번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 그러면 사기 사실 안 날이 무슨 뜻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거는 맞네요. 그죠? 자, 아까 취소 원인 종료된 날이 사기를 안 날 요리 돼 있잖아요. 안 날. 자,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그 말은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안 날. 그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3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14번도 맞네요. 사기 사실을 안 날, 취소 원인 종료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맞다. 자, 14-1은 숫자를 배우는 것인데 좀 전에 봤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 내면 안 되는데 10년, 3년을 외우고 있으면 맞추겠죠. 그죠?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거를 소급적 무효랍니다. 맞네요. 이번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를 생각하십시오.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한 능력자도 취소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인은 혼자서 못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맞네요. 자, 3번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X입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X가 되겠습니다. 3번에. 자, 4번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채무 이행을 했다. 이행. 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6가지 사유 이행. 그 중에서 이행. 그러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맞네요. 자,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그 상대방이란 말은 정확하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확정된 직접 상대방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